네,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 지금 6장 지난 시간까지 이제 비디오 2개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6장 컴퓨터 하드웨어 중에 중앙 처리 장치 CPU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CPU 내부에는 이렇게 3개의 모듈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LU, 레지스터, CU. 지난 시간에 ALU, 레지스터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컨트롤 장치, 컨트롤 유닛, CU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6.2절의 세 번째 섹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6.2절 처음 들어서면서 CU는 이제 CPU 내부의 브레인이라고 했죠. CPU 내부에 있는 다른 부품들에게 저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앙에 있는 게 저 장치라면 어떤 저 신호를 저 버스를 통해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 장치,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럼 저 장치의 입력은 뭘까요? 오퍼레이션 코드입니다. 사실 이 오퍼레이션 코드는 7장에 우리 기계어를 배우시면 여기서 실제로 OP 코드, 오퍼레이션 코드의 생긴 모습이나 기능을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7장을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개괄적으로는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C 같은 언어로 프로그램을 하면 컴파일하면 기계어가 나오죠. 그 기계어 인스트럭션 하나하나가 어떤 연산인지 어떤 오퍼레이션인지를 나타내는 앞에 있는 몇 개의 이진수 비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코드라는 게 기계어 코드, 이진수 기계어 코드가 있으면 이 앞부분의 몇 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의 몇 비트를 보면 이 기계어가 덧셈인지 곱셈인지, 즉 이 기계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름이 오퍼레이션 나타내는 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코드가 들어오면 저 장치가 이 오퍼레이션 코드 어떻게 해석해서 저 신호를 저 버스 상으로 남겨주는 일을 하는 게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유닛은 크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드와이어드, 즉 하드웨어로만 만드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 기반 저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당연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드와이어드 방식, 즉 하드웨어로만 만드는 방식은 실행 속도는 빠르겠죠. 하드웨어로 작동하니까. 그렇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계어 명령어 코드가 혹시라도 업데이트 되거나 변경되면 그에 따라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어떤 컨트롤 유닛 자체를 하드웨어로만 만든다 그러면 간단한 구조의 컴퓨터 CPU, 이제 리스크라는 건데요. 이 리스크는 또 7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시스크가 있는데 리스크의 R이 reduced라서 뭔가 인스트럭션이 좀 심플한 것들이에요. 뭐 그런 식의 인스트럭션은 하드웨어만으로도, 즉 하드와이어 방식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현하는 방법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에요.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어, 그러니까 이제 C 언어를 컴파일하면 기계어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온 기계어보다도 더 작은 단위의 기계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C 컨트롤 유닛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네모쳐져 있는 이 전체가 컨트롤 유닛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유닛의 입력은 인스트럭션입니다. 그 해당하는 인스트럭션을 그때그때 보관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예요. 그리고 출력은 뭐라고요? 이제 CPU 내부거나 또는 시스템, 그러니까 CPU 내부에 있는 장치들을 ALU가 또는 레지스터가 특정되겠죠. 그래서 CPU 내부의 부품 또는 CPU 외부의 부품으로 전달되는 컨트롤 신호들이 나가야겠죠. 지금 이 그림은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의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면 그 인스트럭션이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디코딩을 하겠죠. 이 디코딩을 할 때 보는 게 오퍼레이션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계어가 들어오면 그 기계어가 더 잔잔한 몇 개의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으로 해독됩니다. 변환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보관하고 있는 메모리가 컨트롤 메모리예요. 그래서 어떤 컨트롤 신호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컨트롤 메모리에 있는 것들도 마이크로 인스트럭션들이어서 하나의 기계가 들어왔을 때
세부적인 몇 개의 기계어로 나누어서 실제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현재 어디를 실행하는지를 저장하고 있어야겠죠. 그게 Control Address Register입니다. 컨트롤 신호를 만드는 어떤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트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주소로 가서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을 뱉어낸다고요. 그걸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컨트롤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에서 실제 저 신호를 만들어주는 디코더가 있어야겠죠. 그 디코더에 의해서 실제 저 신호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된 몇 개의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어야 되니까 다음에 수행할 주소를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그게 저 신호로 들어가는 거죠. 옆에 이제 플래그, ALU 플래그 이런 게 있는데 요건 나중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특히나 이 6장을 설명하면서 좀 힘든 점은 컴퓨터 아키텍처, 굉장히 보통 책이 두껍습니다. 그 책의 그냥 핵심 부분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세부 내역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의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컨트롤 유닛을 만들려면 그 마이크로 프로그램, 즉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해당하는 기계어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인스트럭션들을 찾아서 쭉 실행하는 그런 이제 루틴이 있어야겠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요 그림이 나타낸 게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이제 가까이 레지스터 설명을 드렸고요. 요건 이제 각자 자세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참고로 정해 두었고요. 시간이 남거나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와 ALU와 컨트롤 유닛 세 가지 부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장에서 이제 내장형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앞장에서 한 1장 정도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폰 노이맨이라는 분이 제안한, 사실은 그 시절에는 여러 연구자들이 다 비슷한 개념을 제안했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ENIAC, 우리가 최초에 이제 General Purpose, 그 다용도 전자식 컴퓨터라고 지칭하는 이 ENIAC은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놈은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래밍, 전선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안한 게 그 다음에 폰 노이맨이 내장형 프로그래밍 개념을 제안했죠.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CPU고요. 여기가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그 실행된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 있겠죠. 즉 여기에 여러분이 실행한 프로그램의 머신 코드, 기계어 코드가 있다고요. 그렇게 실행을 하면 이 기계어 코드에 처음 실행할 기계어 코드가 버스를 통해서 레지스터로 오겠죠. 이때 저장하는, 즉 메인 메모리로부터 넘겨온 인스트럭션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했어요. CPU 내부에는 레지스터와 ALU, 그리고 여기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이 모두를 관장하는 컨트롤 유닛이 째깍째깍 하나의 인스트럭션, 그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CU가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 실행하는 구조로 전체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내장형 프로그램 개념에서 중요한 개념이 명령어 수행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뭐 영어로는 Instruction Execution Cycle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복잡한 사이클의 세부 단계가 있는데 가장 심플하게는 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령어 인출, 즉 fetch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명령어를 해독하는 디코드 단계, 그리고 해독된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 요 세 개의 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요 용어를 외우시면 좋아요. fetch, decode, execute. 이걸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을 설명하면 이게 RAM이죠. 여기 인스트럭션들이 있겠죠. 이 인스트럭션을 컨트롤 유닛이 가져오겠죠. 그 가져오는 과정을 fetch라고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 유닛이 그게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알아야겠죠. 그 과정을 디코드라고 하고요. 그 디코드된 인스트럭션이 덧셈이면 덧셈, 뺄셈이면 뺄셈, 실행하는 단계죠. execute입니다. 그래서 fetch, decode, execute이 계속 반복하겠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름 짓기를 인스트럭션 실행 사이클
또는 뭐 인스트럭션 수행 사이클 또는 인스트럭션 엑시큐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부적으로 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 fetch, decode, execute 단계만 설명을 한 겁니다. 밑에 있는 수도 코드도 각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etch, decode, execute 있는데 이 과정이 indirect 또 interrupt 여러 세부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단계마다 실제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참고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게 세탁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건조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세탁기고 오른쪽에 있는 게 건조라고 하면 빨래더미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빨래 무더기가 있으면 첫 번째가 세탁하는 동안 일단 건조기는 쉬고 있겠죠. 근데 첫 번째가 건조하는 동안에 두 번째가 세탁을 하면 되겠죠. 또 두 번째가 세탁을 하는 동안에 두 번째가 건조를 하는 동안에 세 번째가 세탁을 하면 되겠죠. 즉 여러 잡들이 있을 때 여러 인스트럭션이 있으면 그 인스트럭션을 파이프를 연결하듯이 물 흐르듯이 연결해서 전체 시스템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사이클은 fetch와 decode와 execute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명령어가 디코딩하는 단계는 그 다음 명령을 fetch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fetch와 decode라는 작업이 분리될 수 있으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n번째 명령어가 execute 하는 동안에 n 플러스 1번째 명령어는 decode를 하고 n 플러스 2번째 명령을 fetch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인스트럭션이 무한계 많다고 하면 속도가 3배 빨라질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한다고요.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을 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 execute 하는 시간을 따지면 덧셈과 곱셈 이 두 가지 인스트럭션을 비교하면 곱셈 인스트럭션의 실행 시간이 훨씬 길겠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스트럭션들마다 실행 시간이 다르다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또는 fetch라는 작업만 보더라도 인스트럭션이 길면 fetch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인스트럭션이 간단해야 됩니다. 이제 인스트럭션이 간단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인스트럭션들 간의 차이가 적어야 된다는 거죠. 길이의 차도 적어야 되고 길이도 비슷해야 되고 각각의 인스트럭션의 실행 시간도 다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생긴 CPU 설계 기법이 RISC라는 기법이에요. RISC를 풀네임으로 보면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Instruction Set이라는 게 이제 기계 집합을 말하는 거죠. 기계 집합이 Reduced 됐대요. 이 Reduce는 크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스트럭션의 개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들 간의 차이가 적어요. 개수도 적고요. 차이도 적고요. 차이라는 말은 인스트럭션의 길이의 차이도 적고요. 인스트럭션 실행 속도의 차이도 적고요. 아무 자세한 것들은 교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2절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6.3절 메모리까지 설명드리고 나면 뒷부분은 이제 크게 복잡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 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